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소속 충남 국회의원 3인방, 결국 내란 선동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국힘 3인방에 대한 전격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법 처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홍성예산 강승규, 보령서천 장동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같은 당 의원 40명가량과 함께 법원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9일 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산, 태안, 성일종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앞에 가서 그것을 막는 행위가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게 온 국민의 공분을 샀었던 날이었잖아요.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각각 강승규, 장동혁 의원, 성일종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10월 4일 그 국회 회의 불참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방조한 게 우리가 이제 고발을 냈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이들 의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가시돋친 혐오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안이야말로 여러분 매주 없는 된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게 생긴 깨구락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는 8대0 인용. 헌법재판소의 언어는 민심과 닿아 있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의자인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먼저 성립돼야 관련자들의 내란 선동 등 혐의를 가려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제 방해 등으로 탄핵된 만큼 내란을 선동하고 방조한 세력에 대한 수사도 이미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영장 집행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권능을 부정하는 언행, 이 부분은 내란 선동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 의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발장을 접수한 진보당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치르게 된 6.3 장미 대선. 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점부터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정점을 찍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던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한 부동산. 하루에 한 건도 없던 문의 전화가 요즘 들어 5, 6건씩 들어옵니다. 부동산 시세는 물론 급매 물건이 없는지, 예산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어떤 것인지 등을 묻는 건데 달라진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타 지역에서도 급매물이 뭐가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까지 대선 공약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오른 가운데 세종이 0.2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오름폭이 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6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이번 반등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 이후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기대감으로 좀 거래량이 좀 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조금 선행합니다. 단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대선 후보들의 세종시 관련 공약과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 경선 참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던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오늘 조찬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등은 오늘 오전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예정됐던 조찬 회동이 시기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등에 따라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2, 3일 내로 당내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우려로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일에서 12일 예정됐던 구항 봄꽃 한우축제와 12일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나 후원이 제한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들 기관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과 협력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인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인삼 경매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인삼의 유통 중심지인 금산이 경매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삼 도매시장인 금산 수삼센터. 하지만 경매제 없이 입점한 도매상들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농가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잘 친한 사람들은 보통 옆에 그 가게가 2만 원 하는데 야 이거 18,000원에 가져가 이런 식이죠. 빨리 타파를 해야죠.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삼 경매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매시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국 인삼 유통 중심지인 금산이 정작 새로운 경매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금산 수삼센터 측은 경매제 도입을 위해선 현재 센터를 정부가 인수하고 공영 도매시장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센터 인수에 560억 원, 도매시장 건립에 350억 원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이 걱정입니다. 때문에 금산이 아닌 영주나 음성 등 다른 인삼 재배 지역에 경매가 가능한 유통시설을 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는 금산이 후보지에서 빠질까 우려하면서도 경매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일단 가격 투명성이 있어야죠. 가격이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되면 속 터집니다. 정부는 경매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유통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대전 서구 일대에서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3명에게 약 1,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피의자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 4명에게 약 480만 원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1985년부터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과 손녀를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기회를 피고인이 빼앗았음에도 피고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도로 인근 대형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음주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저녁 8시 30분쯤 서산시 성현면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경찰 단속을 피해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있는 대형 화단과 부딪히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4,000정가량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각각 1,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80차례 이상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대전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아픈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진실을 찾는 시간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혜현 기자가 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대전 산내 골령골. 당시 아버지를 여인 2살 배기 딸은 어느새 팔순을 바라봅니다. 제가 솔직히 골령골에 가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아버지 시신 밟고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정부가 대전 골령골에 희생자들을 위한 평화공원을 짓기로 한 건 지난 2016년. 하지만 공사는 3차례나 미뤄졌고 그 사이 유족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리 조성이 돼서 제 생에 이 돌아가신 분들 그저 편안히 거기서 영면하는 걸 보고 가야 하는데 늦어진 공사로 건축비는 껑충 뛰었고 다시 타당성을 따지느라 2년을 허비했습니다. 올해는 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실시 설계는 아예 멈췄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5년 전 이곳에는 평화공원이 조성됐어야 하지만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현재 이곳에는 흙먼지만 가득합니다. 골령골에서 쓰러져간 이들의 유해는 작은 플라스틱 함에 담겨 여전히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세종 추모의 집이 주말이면 문을 닫아 유족 참배조차 제한적입니다. 평화공원에 유해를 어떻게 안치할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장을 내세우지만 유족들은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은 안 된다고 맞섭니다. 골령골에서 발굴한 유해 1,400여 구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전자 감식을 진행한 유해는 4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이면 현재 진실화해위 활동도 끝나 남은 유해 전부를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상을 좀 등진 뒤에
신원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라면 희생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제 상처로 이제 남을 수 있다라고. 억울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 그리고 대를 이어 고통받는 유족들. 골령골에 맺힌 절규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을 리그 선두로 이끈 황선홍 감독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수여하는 플렉스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2월과 3월에 열린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승점 13점을 올려 가장 많은 승점과 최고 승률인 75%를 기록해 대전을 리그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카이스트와 함께 자신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우주에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저녁 카이스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드래곤의 인사말과 신곡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 카이스트가 운영 중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로 쏘아 올리는 내용입니다. 카이스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수신한 데이터를 전 우주로 송출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내 아티스트 사상 최초의 퍼포먼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민원 다발 지역과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견인 조치와 함께 한 대당 2만 원의 견인분은 물론 보관료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이 설계한 옛 부여박물관이 대학박물관으로 탈바꿈합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옛 부여박물관 건물을 대학교외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 단장 공사의 설계 공모를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1년 부여 관북리 유정내 개관한 옛 부여박물관은 국립부여박물관 등으로 쓰였고 지난 2018년부터는 부여군에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으로 운영해왔으며 국가유산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가 공모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에 발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꾸려 이달 중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최대 5년 동안 국비가 지원됩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